자,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앱은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동해안을 거쳐서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옴스크 그리고 모스크바 그리고 연이어서 산트페테르부르크까지 우리가 여행을 간다. 러시아 끝단까지 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블라디보스톡에서 산트페테르부르크까지 약 한 1만 킬로미터 정도가 되죠. 그럼 그 사이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많은 그 기후와 그 지형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오는 퀘스천은 뭐냐? 이제 라우트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도시에 어떤 기후 환경을 우리가 통과를 해서 예를 들어서 1만 킬로미터를 하루에 한 400여 킬로미터 서울 부산간 정도 운행을 한다고 치고 그렇게 되면 약 25일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중간에 좀 다소 이제 자유여행도 좀 하고, 아무리 이제 빨리 지나간다고 그래도, 한 50일 또는 뭐 60일도 턱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계절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그 경유 도시들이나 지역들의 일기, 그리고 예상을 미리 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의 도시들의 지역들마다 기상 조건을 1년간 통계 자료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는 이게 weatherSparks.com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 세계 계절별 그리고 기후 상황, 온도 등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블라디보스톡을 한번 여기 나오네요. 블라디보스톡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라디보스톡의 이제 날씨를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여기 투어리즘 스코어라고 있죠. 이것이 뭐냐면은 관광 지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먹이 얼마나 이제 습도가 좀 끈끈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꺼버릴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잡스러운 것들이 나오나? 그리고 위에 보게 되면 이제 precipitation 이게 뭐니까 그 강수 예상 수치가 한 4.4인치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비가 제일 많이 오는 시즌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날씨가 따뜻하긴 하지만은 좀 비가 있네요. 한 100mm 정도 이때 집중적으로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투어리즘 스코어가 한 6.8 정도 돼서 여행하기에 그저 무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따져보게 되면은 5월 중순 좀 날씨가 쿨하죠. 5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10월 중순 정도 한 5개월 정도가 블라디보스톡을 통과를 해서 이제 긴 장정의 실크로드를 유라시아 로드를 이제 탐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안해 봤을 때 5월 초 중순이니까 우리가 이제 배를 선적을 하고 동해항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게 한 달 전, 아마 지금 요즘쯤 되겠죠. 4월 초순이나 중순쯤에 배를 실어 보내서 블라디보스톡에 실어서 거기서 통관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역을 하고 하는데 일단 넉넉 잡고 한 달 정도 또 거기서 체류할 생각을 하고 여행을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앱은 위키 오버랜드라고 하는 앱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나라와 나라를 넘어갈 때 그 육상에서 말하면 이제 육상 검문소와 세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수속과 절차와 여러 가지 그 뭐 세금이라 할까요? 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자, 물론 이제 국경을 넘어갈 때 많이 참조를 하면 좋겠죠. 한번 멕시코를 참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자, 멕시코에 가게 되면은 여기 이런 말이 있죠. required paper. 우리가 서류를 준비해야 될 것이 패스포드, 그리고 원본과 한 카피, 복사본 하나, 그 다음에 차량 등록증,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그리고 멕시코에서 필요로 하는 투어리스트 카드. 여기에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나라는 MMF인가 해가지고 모든 25마일 남쪽으로 내려가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멕시코의 모든 관광객들에게는 25달러, 27달러 정도의 관광 카드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차량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정량, 예를 들어서 뭐 500달러면 500달러 정도의 디파짓을 해서 출국을 할 때
그거를 또 찾아가게 하는 또 시스템이 특별하게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관한 것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process border, 그러니까 국경선에서 어떤 또 우리가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TIP라고 일시 자동차 수입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00년도 이전의 거는 뭐 $200, 2001년도에서 2006년도 형식의 거는 $300 미국, 이런 일정량의 또 돈을 디파짓을 또 하고 출국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찾아가게 하는 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도 엔트리 코스트가 있네요. 코스트 오브 엔트리가 있는데 $27 USD 해서 미국 돈으로 약 181 정도의 관광을 할 수 있는 또 관광증이 $27 등등등 여러 가지 입국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국을陸路로 넘어다닐 때 필요한 자료들을 여기 잘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국경 도착 전에 준비하시고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passportindex.org입니다. 세계의 여권 파워들을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공식적인 사이트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갔어서 컴페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패스포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한국을 한번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어디 있나? 여기 아프리카 여기 있네요. 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이 여권의 비자에 관한 안내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알제리아 이런 데는 이제 비자가 요구가 되고 있죠. 쭉 내려가면은 또 도착 비자를 또 받는 데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베닌 같은 데서는 이 비자, 전자 비자를 또 받아야 되고 부탄도 전자 비자를 받아야 되고 등등등 우리가 비자 프리로 들어갈 수 있는 국가 외에 미리미리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비자를 신청하시든지 또는 도착 비자가 또 가능한지 또 아니 되면은 가까운 타국에서 가까운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찾아가서 우리가 비자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비자를 받아야 될 때는 짧게는 뭐 한 일주일, 길게는 5개월에서 6개월, 특별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물론 한국 여권으로는 베네수엘라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여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체가 되고 그렇답니다. 이와 같이 나라마다 각 국별로 각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속도나 또 행정 절차가 다르고 또 비자에다가 이제 여권에다 스티커나 스탬프를 받기 위해서는 그 여권 자체를 영사관에 상당 기간 동안 맡겨놓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여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 나라에 묶여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비자라는 것은 뭐 평생 유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발행일자부터 6개월 내에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자세히 해당 국가 웹사이트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워낙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한 나라를 넘어갈 때마다 꼼꼼히 잘 확인하셔가지고 불필요하게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씩 장기 대기를 하지 않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앱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앱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가서 어떤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어디에 주유소가 좋은 게 있는지, 와이파이가 어디에 떨어지는지, 그리고 음식점이 어디가 좋은 게 있는지, 로컬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샤워를 또 공짜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차박이나 또 이런 데가 어디 있는지, 아주 또 숨겨져 있는 명승지가 혹시 또 어디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어떤 로컬 국내 지역을 여행하는 데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여기 보시는 ioverland.com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 지금 저는 현재 포틀랜드 지역에 있으니까 이제 포틀랜드 지역이 지금 보이네요. 이게 227 이런 거는 여기에 이 근처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지도의 좌표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가입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여행을 하시더라도 한국에 많이 이런 ioverland.com을 이용해서 등록을 해주시면은 많은 차박이나 또 오버랜더들에게 아주 유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번 시험 삼아서 제가 리오데자네이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에 있죠. 자, 브라질 해변 도시입니다. 여기에 가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남미 쪽에서는 이제 유럽이나
그쪽으로 많이 오고, 또 브라질은 또 워낙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보다 66배 정도 큰 대국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가지고 오는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죠.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아이콘들이 눈에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녀석이 우리가 이제 임시 캠핑을 할 수 있는 지고, 여기는 이제 정식 이제 캠핑장이고 뭐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리오데자네이루에 이제 가게 되면은, 제가 왜 여기를 했느냐,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이 그리스도 리텐더 그러니까 리디머죠. 그러니까 이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구주, 그리스도 구세주, 뭐 이런 우리 큰 그 콘크리트 석상이 절벽 위에 있는 거를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경험으로 예전에 여기를 기어 올라가기 위해서 단순히 에스카레이터, 아니 뭐죠, 이게 저 케이블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 이 호수 아래에서 산을 타고 좀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다가 제가 발견한 곳이 여기 뭐냐면은 이와 같이 이 라보라 로드리고 프레이타스,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하여튼 이게 무슨 호숫가에 있는 와일드 캠핑장입니다. 와일드 캠핑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차박지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차박지 모습도 있고, 길거리 차박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포르투갈어나 또는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가서 구글 번역을 해서 보시면은 또 여러분들이 쉽게 이게 무슨 말 뜻인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서울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뭐 기왕 열었으니까 서울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서울인 한국이죠. 자, 이거는 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 제가 모르는 여러분들은 많은 차박지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맛집이라고 그러나요? 또 이런 데도 많이 아시고 정보가 있으실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어딘가 제천시,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음식점도 나와 있고 피시 레스토랑이네. 여기 보면 와일드 캠핑 장소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죠. 이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작성을 해놓은 거니까 여기에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여기 뭐 좋네요. 사진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해외에서 오신 분이 차를 끌고 와서 이렇게 평지에서 차박을, 야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 웹에 올라오셔가지고 회원 등록을 하시고, 이건 무료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여러 장소들을 소개해 주시면 우리나라에서 또는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자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이 사이트를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웹사이트는 주로 유럽인들의 입장에서 주로 이렇게 만들어진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아프리카를 간다든지, 또는 이제 유럽에서 아메리카스, 그러니까 북미, 중미, 그리고 남미를 어떻게 유럽 쪽에서 진출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거꾸로 보면은 미국에서 어떻게 유럽을 갈 거냐, 또 유럽에서 어떻게 아프리카를 들어갈 거냐, 또는 남미에서 바로 아프리카로 어떻게 들어갈 거냐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차를 갖다가 로로선이나 또는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우리가 대륙에서 이제 이게 큰 바다니까 페리는 없겠죠. 싣고서 보내는 방법들에 관한 것들이 상당히 이 아프리카, 유럽, 그 다음에 북미, 중미, 남미를 위시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하면 쉬핑 어라운드 에티오피아를 어떻게 우리가 차를 보낼 수 있을까, 뭐 상당히 그 모리타니아를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해서, 특별히 아프리카가 굉장히 그 오버랜딩 하기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자를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상황 자체가 이렇게 정치적인 굉장히 상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거기 가기 전에 정보와 어떤 뭡니까 데이터, 그리고 어드바이스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가셔서, 인터넷도 안 되죠. 또 언어도 안 되죠. 생활 여건 자체가 매우 불편한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성공적으로 오버랜딩을 마치기 위해서 그 다음 나라와 그 다음 나라를 거쳐서 한 대륙을 마무리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아메리카스, 그러니까 중북미, 북중남 아메리카에 대한 자료를 잘 정리해 놓은 이 사이트도 매우 유용하다고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웹에서 소개를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페이스북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버랜딩 아프리카라든지 오버랜딩 에이시아라든지 뭐 오버랜딩 뭐 사우스 아메리카라든지 뭐 이런 그 특정 페이스 그룹 자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그날 또 그때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의 장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게 되면은 뭐 차를 수리하는 문제라든지 어떻게 국경을 넘어가는 문제라든지 지금 내가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호사 사는 방법이라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CDP라고 까르네를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어디가 싼지 뭐 등등 다양한 정보들이 현안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오버랜딩을 가시기 전 최소한 1년 전부터 다양한 목적지에 대한 정보와 자료 수집들을 잘 정리를 하고 기억하시고 가지고 가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